안녕하세요. 24시간 반도체 밀착 취재하는 황호준입니다. 오늘은 제우스라는 기업을 알아볼 건데요. 제우스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봤고, 오늘은 제우스의 종속 기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제우스가 9월 5일 오늘 이스페타시스 한미 반도체가 조금 움직였던 와중에서 제우스는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우스가 어떤 기업인지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우스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보통 이제 본인들의 회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대중적인 장비를 알려줘요. 보면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인 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게 반도체 장비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전공정을 담당하는 거나 아니면은 후공정에 관련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세세하게 갈리게 되는데 이 제우스라는 기업은 전공정과 후공정 둘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를 세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그러한 장비를 납품을 해요. 좀 재밌는 부분은 이 제품들의 이름에 행성의 이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제우스도 그렇고 아폴론, 뭐 비너스, 아톰 뭐 이런 거라든지 뭐 행성과 좀 관련 있는데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도 이뤄지고 로봇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로봇 테마주가 지금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한 상황에서 협동 로봇이나 아니면은 뭐 로봇 관절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이 조금 다시 한번 더 부각을 받는데 그 친구들이 올라가고 나서 이제 다른 종목이 없다. 최근에 뭐 눌린 종목이 있나 하고 딱 관심을 가지면은 제우스가 올라갈 가능성 정도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전자재료랑 컴포넌트 쪽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게 이 부분을 다루고 갈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8월 21일부로 이제 정정이 된 건데 동경증권거래소에서 그러니까 프로마켓에서 동경증권거래소에서 스탠다드 마켓으로 이전 상장을 했대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거 제우스 자회사 종속 기업이거든요. 일본에 상장되어 있던 기업인데 이유가 뭐냐면은 기업 공개를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 관련해 가지고 이전 상장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면은 제우스가 일본에 있는 종속회사인 도쿄거래소 이전 상장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때 이제 300억 정도의 보유 지분을 매각을 했어요. 꽤 큰 돈이죠. 일본 소재 계열 회사인 JET라는 회사가 있는데 80만 주가 약 314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22일 날 이제 처분하기로 해가지고 9월 22일 날 처분을 한다고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21일 날 이게 올라온 공고거든요. 8월 21일 날. 그러니까 이제 9월 22일 날 이걸 날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 재무제표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보았을 때 해당 내용이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변동성이 나와줄지 아니면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한번 타줄지 9월 22일 정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도쿄 증권거래소 안에서도 여러 마켓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5개로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단에 있는 프로마켓에서 스탠다드 마켓 여기 일부 시장으로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어떤 걸 표현을 하냐면은 보통 이제 도쿄 프로마켓 있잖아요. 말 그대로 여기는 전문인들의 영역인 거예요. 일반 투자자는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마켓에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건데 여기 이제 설명을 써놨죠. 자스닥이나 아니면은 1호 시장이나 혹은 마더스 뭐 2부 시장 이렇게 넘어간다는 건데 조금 투자에 용이하게 아니면은 이 우리 기업을 상장을 시켜가지고 일반 대중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 있는 전문 인력을 뽑기 위해서라고 애초에 밝혔죠. 한 가지 조금 재밌는 걸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부 증권거래소 여기 있죠. 대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소니 이런 기업들, 뭐 파나소닉 뭐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칩 기업들이라고 하죠. 그거 아니면은 아마 제 생각 속에서는 여기 마더스 혹은 자스닥일 것 같은데 마더스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벤처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고성장주를 위한 기업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부에 비하면 변동성이 좀 높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자스닥은 중소기업이나 이제 벤처 기업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발행 주식 숫자도 좀 적고 규모도 조금 작은 회사. 그래서 이제 거래량도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변동 또한 매우 막 좀 급한 편입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는 기업들은
신뢰, 혁신, 뭐 지역 국제성 이런 세 가지가 대표적인 특징인데 아마 여기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코넥스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2부. 2부 거래량은 여기도 대기업보다는 이제 중견기업인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제우스가 가지는 회사가 어디에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뭐 컨셉에 맞춰서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이러한 내용도 포함이 되겠다. 아마 제우스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제 영상을 봤을 텐데 이 공시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9월 20일 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시 한번 이슈가 되는지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사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제우스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언제 올라갈지잖아요. 제가 항상 이제 지표를 삼을 때 이거 선 하나 그어져 있죠. 이 기준선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게 좀 재밌어요. 급등한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어 나가면 조금 얼추 이제 이 종목의 지지 라인과 저항과 그 상단이 조금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차트적으로 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37,950원에 그어놨잖아요. 이건 지난 영상에서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급등을 한 이 부분에서는 주가가 한층 레벨업이 됩니다. 그리고 음봉 없이 거의 이제 꽉 찬 양봉으로 마감이 됐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더 붙으면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레벨업을 하게 되는 그 주가에서 반절 정도, 그러니까 몸통 아래 부분까지 저항이 나와요. 되돌림이라고 하죠, 보통. 고가까지는 많이 뚫어졌습니다. 이때는 이제 반도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상승했을 때고 그리고 이때 좀 특징이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이제 엄청나게 빵빵빵빵빵 뛰던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 갱신하던 그런 날이었거든요. 아마 그때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상승을 좀 많이 해줬는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최고점까지는 아니고 근접하는 날에 좀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근데 제 기준으로는 54,000원 넘으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있다고 하시면 뭐 그분들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일단 봐드릴게요. 지지 라인이 여기 있는 게 확실합니다. 37,500원. 왜 이날이 우연치 않게 공교롭게도 네, 급등한 첫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되돌림이 나온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되돌림이 나왔죠. 되돌림이 나와서 몸통보다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한 번 더 여기가 확실한 지지 라인인 걸 각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럼 다음번 급등했던 라인을 보게 되면은 이날 있잖아요. 시가 42,400원에 시작해서 고가 거의 상한가 근처였는데 10% 빼고 마감을 했죠. 여기까지. 이런 경우에 어디를 좀 잡아야 되느냐? 이 꼬리의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가시면 다 나갔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의 반절 정도 내려오면 한 이 정도예요. 그럼 이제 다음번 저항이 45,000원이죠. 얼추 비슷하게 이제 잡혔죠. 한번 지지 라인이.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게임 시작이라는 겁니다. 제우스의 주가를 올려줄 어떠한 폭발적인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반도체 시장은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으로 좀 치우친 상황이에요. 그 후공정 기업 중에서도 뭐 세척을 담당하는 제우스의 장비가 조명을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지금 오셋이라고 해가지고 완전 후공정 중에서도 패키징 쪽으로 조금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 많이 상승하는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아마 당분간은 이 가두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4만 원 위에 보게 되면은 20일 이평선이 있죠. 이게 거의 꺾이기 직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데드크로스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라인 지켜주기만 하면 그러니까 4만 원 정도만 지켜주면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뭐 추매를 여기 4만 원에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보고 나서 이 제우스라는 기업에 지금 9월 22일 날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어떻게 이정상장이 마무리가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재밌는 체크 포인트이고 그리고 반도체라는 건 사이클이 돕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전공정의 시대가 8월 2일까지 있었죠. 7월부터 8월 한 달간 7, 8월까지 약 한 달간의 기간 동안에 전공정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 후공정의 시기가 지금 다시 열렸기 때문에 지금 제우스는 그 노선에 아직 편승을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반도체 시장 자체가 후반기에는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전망이 엄청나게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매출 부분은 지난 영상에도 다뤘지만은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왜? 이 부분은 이제 전공정이나 후공정 둘 다 이제 하고 있지만은 어느 한쪽에 좀 파워가 센 그런 건 아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이슈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 종목은요, 코스닥 176이에요. 이게 시가총액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랭킹이 좀 바뀌거든요. 200등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매도의 세력이 타겟이 될 수는 있는데 공매도 거래량 보면은 귀엽습니다. 없어요 거의. 예, 잔고가 조금 남아 있는데 옛날에 잡은 거 그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제우스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에서 공매도는 해당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걸로 투자를 할 때 몰빵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제우스에 대해서 그 영상을 좀 몇 개 봤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이제 그 일본 공시 이전 상장에 대한 얘기가 없고 아마 이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았고 그 기존 주주분들이라면은 지금 주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호재가 남아있는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